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간의 강제추행 혐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는 멤버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한 가운데 휘찬 측에선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800일 교제한 후 헤어진 전 남친이 89만 원 데이트 비용을 달라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에게 막말 문자를 보내고 유튜버까지 대동해 라이브 방송까지 해 결국 신고까지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드릴 말씀 많아가지고요. 시간은 짧아졌고 쓸데없는 얘기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오늘 대국민 사과 문을 읽었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고 가시죠. 앞으로는 좋은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거고, 그런 선수가 될 테니까. 자, 뭐 이제 23살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아픈 만큼 성숙해졌을 거라 믿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경기도 시흥 콩순이네 매일매일 사반사수 중이에요 하신 이남순, 김정아 모녀님, TV랑 유튜브 동시에 봅니다 하신 강예원님, 무서운 사건은 안 나오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합니다 하신 김정희님. 자,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 집 마나님, 유도연 여사와 마중이가 함께 저렇게 사반 봅니다 하신 최장학님, 발목 수술 받고 너무 힘들어요,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셔 하신 부산의 김지효님, 암 수술 받은 우리 엄마 이향자 여사 앞으로 꼭 건강하자 하신 최강수님, 부산의 이창욱님, 권대현, 임미경 부부님, 김채훈님, 이승진님, 최현미님, 박성권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치라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예. 문신 자랑하다 철컹철컹입니다. 자, 식당에서 웬 남성들이 문신을 자랑했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밥 먹다 말고 갑자기 저렇게 옷을 훌러덩 막 벗고 있습니다. 윗옷을 벗어 던지는데 역시 온몸에 낙서가 한가득. 자, 그 상태로 막 V 하면서 막 사이좋게 지금 셀카를 찍는데요. 자, 이 꼴을 보고 주변에서 어머, 쟤들 양아치인가 봐 하면서 사람들 다 저렇게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의자를 뒤로 확 밀어 넘치고 물통도 탁 호기롭게 던지고 말이죠. 아이고, 테이블에 있는 저 키오스크를 맞춥니다. 바깥에 세워둔 배너까지 발로 퍽퍽 저렇게 들어서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자, 이런 영상 나가면 꼭 달리는 베스트 댓글, 삼청교육대 부활해야 한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정말이지, 그 와중에 또 걱정은 되는지 물통 배너처럼 값 안 나는 것만 또 골라서 저렇게 던집니다. 네, 자, 지난 1월 충북에 있는 한 식당에서 이 세 남성이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막 좀 욕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주인이 약간 제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런 시비를 벌린 것 같습니다. 옷을 위통을 벗으면서 문신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욕설도 하고요, 침도 뱉기도 하고 주위에 있는 손님들도 다 욕을 해서 쫓아 보내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뭐 당연히 이 손님의 신고가 있었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 중에 20대 남성,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근데 뭐 조직폭력배 뭐 자랑이겠습니까? 예. 문신 보여주려고 저런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저렇게 하면 뭐 잘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재물손괴죄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아이고, 인간들아. 자, 좋습니다. 두 번째 이어가죠. 사장님 가슴에 비가 내리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정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가게 앞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가게 테라스 앞에 저 두 여성이 있어요. 우산을 하나씩 저렇게 우산꽂이에서 펼쳐보더니 꺼내서 어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이거 내 거 하면서 저렇게 까만 우산을 쓰고 친구랑 오붓하게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왔어. 지금 또다시 왔어. 자, 두 사람 이번엔 펼친 우산을 바닥에 놓더니 그 뒤에 숨어서 바지를 싹 내리더니 주저앉아서 작은 볼일을 봅니다. 자, 그 와중에 빛난 우정 편하게 보라고 마음까지 친구는 보고 있어요. 어머 너무 시원하다. 나머지 저렇게 우산 하나 또 챙겨 들더니 사이좋게 이만 총총 저렇게 우산을 쓰고 갑니다. 자, 오늘 사건 반장 제작진 모두가 당신 엉덩이를 다 봤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산 도둑질에 노상방뇨까지 이게 사람입니까? 네, 지난달 18일 저녁이고요.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전날 비가 와서 일찍 영업을 좀 종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산이 없어져 있길래 CCTV를 돌려봤는데 저렇게 2명의 여성이 와서는 우산 3개를 훔쳐갔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노상방뇨까지 한 장면이 버젓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제보자의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요. 바로 옆집이 굉장히 인기 많은 고깃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너무 의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제보자는 우산 가져간 것까지는 급하면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노상방뇨까지 한 건 좀 아니지 않냐. 그거 보고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경찰 신고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못 잡겠다고 미제 사건으로 등록될 것 같다고 그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걸 못 잡는다고요? 예, 전날 일단 비가 오기도 했고요. 뭐 동선 파악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아,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죠. 이게 바로 미친 사랑. 제목대로 얼마나 크레이지 러브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불박차 후방 카메라 뒤차가 슬금슬금 앞으로 오더니 오지마 스톱! 쾅! 아니 뭐야 이거 왜 왔어? 자, 가만 보니까 이런 애들은 가라. 자, 운전자와 동승자가 쭉 뽀뽀하다가 그만 전방 주시 태만 꽝입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진짜 미친 사랑의 정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좌회전 신호하려고 대기 중인 차 뒤로 어떤 차량이 와서 후방 충돌을 일단 했는데 나중에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운전자와 동승자가 입을 맞추다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애정행각은 안전하게 주차한 후에 하시던가 하고요. 주행 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험을 끼칠 수 있으니까 주변을 잘 살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거 좀 웃겼는데 별로 안 웃기신가요, 박지민 변호사님? 예, 뭐 좋습니다. 예. 좋아요. 좋은 건 아닙니다. 사고 나면 안 부러우세요? 되죠. 사고 나면 안 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속도가 빨라요. 자, 다음 이어가죠. 별별 지구인입니다. 자,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으로 시작하죠. 자, 한 남성 지하철 노약자석에 저렇게 벌러덩. 자, 그 와중에 운동화 비싼 거 날아가지고 신발은 저렇게 손에다 꼭 쥐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된다. 또 각선미 자랑하듯이 양발은 벽에다 저렇게 착 올려다 놓고 가방을 베개 삼아 쿨쿨 누워서 주무시는데 교수님 보니까 말이죠. 저 양반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다리를 저렇게 딱 올려놓고 주무시는 거 보니까 말이죠. 허리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진짜. 지금 저게 이제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목격이 된 장면인데요.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그 열차에 탑승해서 저 남성이 갑자기 신발을 벗고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이 가방을 베개 삼아서 이 다리를 갖다 쭉 뻗은 상태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이 오른쪽 손을 보면은 신발은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아마 손이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하얗게 보일 정도로 되는데 저거 사실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본인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폐 끼치지 말고 살아라라고 이제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런 것들이 지금 우리 사반에 나올 정도 되면 저거 해외 토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아마 의식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보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나왔구나 이걸 알고 있을 텐데요. 저런 거 보시고 저런 행동을 갖다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보시죠. 자, 건널목 앞에 서 있는 저 차량 온갖 잡동사니를 이곡합니다. 자, 지붕 위로는 모자랐을까요? 차량 옆구리까지 저렇게 잔뜩 뭘 붙여놨는데, 자, 왼쪽 보세요. 왼쪽 그 옆으로 플라스틱 통 수십 개가 줄줄이 정말 사탕 마냥 저렇게 달려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웨딩카 치고는 너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웨딩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리고 저기가 주차 금지 구역에 지금 주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들을 지금 좀 적재하거나 한 그런 상황이고,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차량이 한 3년 됐다고 합니다. 가끔씩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위치에 오기도 하는데 왜 공무원이나 주차 요원들이 단속을 하지 않느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해준 걸로 좀 보입니다. 문제가 돼요. 공공도덕에 반한다 이렇게 제보자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저렇게 적재한 거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벌금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공중도덕 이상의 법규 위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 물건이 떨어져서 혹시나 바람에 날려서 맞아. 다른 사람한테 어떤 신체에 손상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 위반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보여드릴 때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면,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한 번,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 사건 반장 보면 매일 본다고 말이죠. 신기한데 이게 3년 동안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마 제보를 해준 것 같고, 사건 반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가족 모임 식비 논쟁. 아, 이거 정말 첨예한 논쟁이죠. 예속 논쟁만큼이나.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가족 모임 식비 계산법이 좀 부당한 것 같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네는요, 4남매가 있습니다. 사연자네는 부부가 있고요. 언니 부부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아들이 셋입니다. 게다가 여동생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요. 결혼 안 한 남동생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4남매가 1명부터 5명까지 가족 수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가족 모임할 때 식비를 인원수는 다 무시하고 4남매니까 그냥 무조건 4분의 1씩 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어머니 생신일 때 사연자가요, 부모님이랑 여동생네 애기니까 그런 밥값은 다 같이 내더라도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그 집에서 각자 부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셋인 큰언니, 인원수가 아니라 가정별로 나누는 게 맞지라고 했고요. 어린아이 하나인 여동생까지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난 둘째 낳기도 무섭다 합세했다는 거죠. 물론 그 큰언니네 같은 경우에는요, 형편이 굉장히 좋아서 따로도 뭐 부모님께 식사 대접도 하고 굉장히 잘한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하는 건 하는 거고 다 같이 먹는 식비는 다르게 봐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이 사연자의 생각인데, 언니는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조카 밥 사주는 게 아까워? 라거나 부모님 생신 때 애들 데려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니? 라고 한다고 너무 서운해한다고 하고요. 다른 남매들도 좀 비슷한 생각이어서 일단 사연자가 굽혔는데 이거 정말 맞는 거냐 물어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언니입니다. 어머머머, 이가씨네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정말. 야, 이자요, 이마만 튀어나온 줄 알았더니 양심도 튀어나왔어. 야, 내가 평소에 엄마 아빠한테 쓰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네 조카들 입에 들어간 게 그렇게 아까워? 아유, 진짜 구질구질. 이모란 게 그게 할 소리야. 야, 제일 억울한 사람은 아직 싱글인 막내 윤성이야. 윤성이. 아, 윤성이는 정작 가만히 있는데 별꼴이야 진짜. 가시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좋습니다. 자, 다음은 사연자 동생. 어머머, 언니 말 좀 심하다. 누가 조카들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깝대? 아, 그런데 솔직히 이치가 그렇잖아.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언니네 막내 지훈이 걔가 먹기는 또 좀 먹니? 나랑 우리 신랑 먹는 거 합친 것만큼 먹어. 근데 걔가 왜 깍두기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러면 내 입장에서는 좀 손해보는 느낌 들지 않겠어? X입니다. 자, 교수님부터,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예, 일단 그 가족들끼리는 이렇게 너무 따지게 되면 이제 가족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비즈니스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한 막내 남동생 윤성이도 가만히 있다면서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 막내 남동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언니 입장에서는 뭐 얼마를 쓰고 안 쓰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른 언니하고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는 아이를 다 낳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결혼이 좀 늦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인구 문제로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뭐 아이를 갖다가 계속해서 한 3명 정도 놔서 균형을 갖다 맞추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해결책이지. 지금 여기 와서 그걸 갖다가 머리수로 따져가지고 해서 또 애를 하나 더 놓으면 또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는 안 되죠. 일단 우리 박 교수님. 네. 그 제보하신 분의 그 순간 약간 억울한 마음은 이해는 돼요. 뭐 다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 40만 원 나왔는데 우리 신랑하고 나하고 둘이 먹으면 뭐 한 3, 4만 원이면 먹을 수 있는데 10만 원씩 내라 이러면은 비싸게 느껴지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도 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가족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존재들인데 내가 정말 잘 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내가 어려울 때도 있고 이러다가 한 10년 지나면 나는 막 4명을 낳았을 수도 있고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때마다 막 n분의 1로 머리수 하려면 계산기 나와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정말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고 뭐 이렇게 내가 좀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좀 다른 사람 눈치도 좀 스스로 보고 또 애가 없어도 좀 더 내고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닐까요? 자, 박 변호사님. 가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요새 이제 젊은 저희 아들 같은 게 보니까 친구들하고 먹을 때 치킨이 7,200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개인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가 떴길래 7,200원 이게 뭐지? 이래 보니까 다 각자 계산하다 보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 사실 요즘 분위기에 맞는 건 맞지만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또 이렇게 모임하는데 그렇게 정말 좀 정없이 하다 보면 모임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분명히 맞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 분위기에 맞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연 기자만 다른 세 분과 약간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왠지 MZ 감성. 그러니까 물론 깔끔하게 나누면 참 아름답고 훈훈하긴 할 것 같은데 이거 저희가 본방 이전에 유튜브 가족회의에서 장영준 기자, 남자 기자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본인이 한창 먹을 때 고기를 6인분씩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네 집은 그런 아들이 3명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제보자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도 허리가 휘고 또 안 좋은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계산법을 달리해보는 게 어떤가 싶었습니다. 그럼 뭐 다 끝났어요? 네, 저희 가족 여러분 의견 전해드릴까요? 저희 투표 받아봤는데요. 가족 여러분 의견 좀 달랐습니다. 36%가 가족 모임이니까 가정 기준이 맞다. 그런데 64%가요. 먹는 양이 다르지 않냐. 인원수 기준이 맞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H마토님은 조카 먹는 게 왜 아까운지 모르겠다 하셨고요. 여명의 콧잔등님 막내는 말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재희 한님은 가족 많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얘기해주면 좋겠다. 군산 사는 남원땡님 애들은 몰라도 어른들은 인원수대로 나눠야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 사시는 유영필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11일 오후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한일 1교 앞을 지나시던 중이셨다고요. 자, 신호대기 받고 정차했는데 출발하려는데 바로 그 순간 앞으로 뭔가 슝 세상에 바로 앞 횡단보도가 저기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거 가기 귀찮아서 차 사이로 막가를 시전하는 저분. 이 양반아 누구 신세를 망치려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룹 오메가엑스와 전 소속사 간의 강제추행 혐의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 소속사 대표는 멤버 휘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한 가운데 휘찬 측에선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아봅니다.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 이 그룹을 몰라도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룹 오메가X 그래도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전원이 경력직 아이돌들입니다. 한 번씩 실패를 겪고 모인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함이 컸던 이들인데 그런 멤버들이 지난 2022년 11월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소속사가 스파이어 엔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성희 대표가 이 멤버를 성추행했다. 그리고 폭언을 하고 술자리를 강요했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서 그 이듬해 1월에요. 오메가X가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여기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에 현재의 소속사로 전원 이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어제 또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메가X의 전 소속사였던 이 스파이어 엔터 측에서요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메가X의 멤버인 휘찬이 전 소속사 대표,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이 됐던 그 강성희 대표를 오히려 강제추행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CCTV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강제추행했다던 그래서 고소를 당했던 전 소속사 대표가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면서 그 CCTV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CCTV 속 그날의 진실. 자, 교수님 그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보기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지금 정확히는 잘 밝혀지지 않고 어쨌든 저희는 영상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 오메가 X의 멤버인 휘찬이라는 멤버예요. 이 멤버가 서 있고 저 휘찬 뒤에 50대의 전 소속사 대표 여성입니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체에 지금 접촉이 있어요. 그렇죠? 상체에 신체 접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있는데 지금 약간 블러 처리를 해서 많이 보이진 않지만 위에 상의가 이 휘찬이 그 여성 대표의 상의를 위로 올리는 그런 영상이 이제 좀 보여요. 그래서 그 대표의 그 신체가 일부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휘찬 이날 이제 전 소속사에 따르면 2022년 7월 11일 새벽 2시 40분쯤인데 이제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일부 멤버들하고 사무실에서 이 소속사 대표가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 이 휘찬이란 멤버가 이 대표한테 할 말이 좀 있다라고 불러낸 다음에 저렇게 신체 접촉을 했다라고 전 소속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전 소속사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영상 방금 보신 것처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강성희 전 소속사 대표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현재 황성우 대표는 사건이 있고 약 한 달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실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니네 살 길을 좀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너 X로 보이냐? 이 X야 남편이야 이 X야 따지고 보면 눈깔 돌아 이 X야 죽여버리고 싶어 너 참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알면서도 왠줄 알아? 니네 인생 걸렸어 니네 인생 끝나 이 X야 얘네들 인생 너 어차피 정치는 상관이야. 자, 그러니까 멤버가 내 아내를 저렇게 추행했으니까 나 지금 너무 화가 났다. 니들 정말 죽고 싶냐 이러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강 전 대표고 남편이 이제 황 대표인데 황 대표의 말에 따르면 결국은 이렇게 강제추행을 한 다음에 임원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임원회의 결과 좀 있으면 군대도 가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추행을 뭐 고소하거나 처리하기보다는 군 입대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멈추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황 대표 얘기에 따르면 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오메가 X 이 멤버들이 이 휘찬 강제수행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활동이 좀 불투명해지니까 오히려 강 전 대표를 먼저 성추행 폭력을 행사했다고 허위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 전 대표가 피해자인데 먼저 가해자로 뒤바뀌어서 선수를 쳤다. 기자회견을 선수 쳤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저희 제작진이 이 오메가 X 현재 소속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했던 이 강 전 대표 측의 주장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예. 지금 이제 그 이 휘찬이 오히려 이 강 대표에게 과도한 그 애정 표현 그리고 이제 스킨십을 요구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오메가 X 소속사에서 반박 입장문도 냈는데요. 첫 번째, 전 소속사에서는 2022년 7월에 휘찬이 군 입대 영장이 나와서 고민을 털어놨다라고 했는데 휘찬은 그 당시엔 군 입대 영장이 안 나오고
다음 달인 8월에야 영장이 발부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하려고 하던 이 휘찬에게 강 대표가 먼저 할 얘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붙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휘찬에 따르면 강 전 대표는 이 평소와 같이 자기에게 과도한 애정 표현과 스킨십을 요구를 했다. 글쎄요.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까 그걸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실 문제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후 이제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요당한 휘찬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강 전 대표가 그걸 갖다가 잠든 모습을 찍어서 전 매니저에게 전송을 했고요. 당시 메시지를 갖다 보낸 시간을 확인을 해보니까 성추행 발생 직후인 새벽 4시 48분이었다. 그래서 매니저가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 전 대표는 아니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다는데 양측 중에서 분명히 한쪽은 거짓말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오메가 X 측에서는 CCTV 영상 전체, 아까 보셨던 그 추행 장면, 이른바 추행 장면 일부가 아닌 전체본을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오메가 X 측에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직후에 휘찬이 막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도망갔던 피해자라는 건데 휘찬에 따르면 강 전 대표가 잠들어 있던 자신을 깨우면서 다시 애정행각 또 스킨십을 요구를 했고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이 휘찬 씨 입장에서는 부모님이랑 비슷한 연령대인 대표에게 스킨십을 해야 한다 이런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로 자신이 도망까지 갔다는 게 이 휘찬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새벽 5시가 넘도록 이 휘찬이 귀가를 안 하니까 매니저가 회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 봤을 때 그 건물 1층 로비 거울 앞에서 강 전 대표를 마주치는데요. 그 당시에 강 전 대표가 그 본인의 셀카를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요. 그 당시에 강 전 대표가 찍은 그 셀카였다고 합니다. 그걸 SNS에 올린 거고요. 이어서 이 매니저는 휘찬을 발견했는데 당시 휘찬은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던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X 측에서는요. 지금까지 공개된 그 CCTV 일부 영상 말고 2층 회의실, 복도 그리고 1층 전체까지 이 당시에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볼 수 있는 CCTV를 전부 다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멤버 주장이 사실이라면 왜 저 전 소속사의 어떤 그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걸까요? 자, 오메가 X 측에서는 권력 그리고 폭언, 폭행 전 대표 측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강 전 대표의 이때 이런 워딩을 공개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만만하냐? 만만하지? 내가 지금부터 니네들 어떻게 밟아 죽이는지 똑똑히 봐. 계속하실 겁니까? 어떤 걸? 오메가 X요. 계속하실 거면 박박 기어야지. 나오지 마세요.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안 살릴 거야. 죽어봐. 알겠습니까?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본인들이 잘못이 없는 게 내가 미친 거죠? 나만 나라로 갈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나라로 가보자고. 누가 먼저 죽는지 같이 죽어보자니까? 자, 저희가 예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 교수님. 좀 어떠세요? 상당히 이제 사실 부부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 강 전 대표하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좀 그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 하에서 이 그 멤버들에 대해서 좀 뭔가 압박을 주는 뭐 그런 것이 이제 확연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건 팩트인데 글쎄요 어떻게 해서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앞뒤를 다 이렇게 거두절미하고 저것만 봤을 때는 좌우간 이게 그 갑과 을의 관계는 바로 갑은 강 대표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고 을은 이 멤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게 되게 첨예합니다. 그렇죠. 서로가 피해자고 상대가 가해자라고 지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강 전 대표가 휘찬, 멤버 휘찬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휘찬은 또 강 전 대표를 상대로 무고죄,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폭행이라든지 재판이 좀 진행 중입니다. 아마 많은 것이 수사 과정,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야, 그쪽이 기분 나쁘고 자시고는 그런 상관없고 나는 그냥 얘기만 듣고 싶은 거니까 그게 싫다, 좋다 이것만 얘기하시라고요. 나 유튜브에 제보야. 집까지 팔아먹었어. 유명한 유튜버면은 한쪽 말만 듣고 괜히 집까지 찾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전 남자친구가 유튜버와 함께 전 여자친구의 집 근처로 찾아왔습니다. 몇 달 전 헤어진 후 전 남친이 더치페이 빚을 운운하며 전 여친에게 데이트 비용을 갚으라 집요하게 연락하고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이후 유튜버에게 제보까지 해서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겁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 벌어진 일이네요. 네, 일단 이 두 사람이 캠퍼스 커플로 만났고요. 제보자인 여자친구가 3살 연상이었습니다. 연애 시작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다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남자친구가 내고 어떨 때는 제보자가 내고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여느 연인이랑 다를 바 없이 잘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초반에 그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 군대 갔을 때는 외출 나와서 만날 때 그때는 제보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이별을 겪었고요.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결합한 이후에 제보자가 좀 집안 사정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요. 이 와중에 취업 준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돈이 필요해서 이 와중에 아르바이트 2개를 병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제보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대요. 자, 결국 그래서 이별을 통보해야겠다 마음먹었답니다. 그래서 남친한테 속사정을 털어놨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더라는 거죠.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집안 사정이랑 상황도 있고 취업 준비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었어요. 아예 못 만날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빌려줄 테니까 일단 내줄 테니까 천천히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빚이 쌓여가니까 계속 갚아도 제가 알바를 했었는데 그 들어오는 돈을 다 데이트 비용에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안 만나고 빚을 갚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한 달 정도를 계속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자, 박 교수님, 데이트 빚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있으면 쓰는 거지. 그러게요. 이거를 요즘 스타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아까 우리 초반에도 뭐 n분의 1로 탁탁 낸다 이런 게 데이트 문화까지 뭐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는데 좀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데이트 빚.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 들으셨듯이 이 제보하신 분이 이제 연상이에요. 캠퍼스 커플이었고 3살 연상인데 만나면서 이제 더 많이 돈을 내셨던 거예요. 군대 갈 때도 기다려 주시면서 군대에 찾아가서도 더 많이 냈다가 돈이 이제 너무 없어져가지고 생활비도 없고 이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못 만나겠어라고 얘기했더니 남자친구가 아니야 내가 일단 낼게 나중에 돈 벌면 갚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나 1년이 더 걸릴지도 몰라 왜냐하면 지금 취직도 못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천천히 갚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그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뭐 만날 때마다 돈을 쓰고 나면 데이트 빚이 오늘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썼으면 5만 원 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10만 원 냈으면 5만 원은 고스란히 데이트 빚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가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서 아르바이트를 막 해서 돈이 좀 모여서 데이트 빚을 또 갚고 그러면 또 쌓이고 뭐 이렇게 계속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못 만나겠다 하다가 지난 1월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잘 헤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문자가 왔어요. 문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89만 원이죠. 데이트 빚이라는 게. 89만 원 지인들한테 빌리든지 해서 무조건 갚아라. 그 책도 빌려줬던 게 있나 봐요. 그 책은 딴 사람한테 좀 주라라고 문자가 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돈을 갚으라니까 내가 돈을 지금 어떻게 갚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없다고 천천히 갚으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갚으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때랑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또 남친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나서 이 제보자는 좀 자존심 상해서 20만 원씩 달마다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못 하시고 계셔. 아니,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이 왜 빚이 되냐, 이게. 있으면 쓰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진짜 보다가 이게 거의 찌질의 극치를 제가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이 캠퍼스 커플인데 군대 데이트 비용도 또 대줬었고 이 사람 잘못하면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부인에게 살림 빚을 주고 그걸 갖다가 다시 받을 사람 같습니다. 저 89만 원에 대해서 이 여성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계산법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뭐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혼자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89만 원 출처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은 내가 너 군대 있을 때도 내가 좀 더 많이 낸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썼던 거는 89만 원이라고 하는 빚이 쌓이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거는 별개다.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그 계산법이죠. 그리고 대짜고짜로 언제 갚을지 정확하게 말해주면 고마울 것 같다. 나한테 줘야 할 돈을 현재 안 주고 있는데 그것은 89만 원이다. 정확한 출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서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방송을 하니 너희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조금 이제 선을 많이 넘습니다. 전 남친의 독촉이 그 전 여친, 사연자, 제보자의 어머니한테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게 진척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받아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 남자친구가 지인 통해서 그 제보자의 어머니 번호를 알아내서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도 걸고 자기 번호로도 걸고 그렇게 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를 보냅니다. 시간 날 때 연락 주세요. 이게 제보자 입장에서는 협박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 남자친구는 돈을 안 주니까 그 어머니한테 공손하게 내가 얘기한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전 남친이 또 집 앞인데 잠깐 나와서 대화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나 지금 집에 없다고 얘기했더니요. 갑자기 웬 다른 남성이 그 전화를 건네봤습니다. 그 전화 받은 남성이 나 유튜버인데 지금 우리 라이브 방송 중이다. 제보 받았는데 해명해라. 나와서 대화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튜버 일단 누군지 확인을 하고요. 그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근데 정말 제보자 집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내용을 막 살펴보니까 전 남친이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좀 거짓 제보를 한 부분이 있길래 일단 제보자는 너무 황당해서 자신의 입장을 댓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댓글창이 전 남친이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역전된 겁니다. 그랬더니 전 남친이 방송에서 갑자기 돈 그냥 안 받겠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버가 왜 안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 형님 고생하시니까 저 그냥 돈 안 받을게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걸 계속 보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막 지금 계속 그러고 계세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자, 방금 본인 입으로 돈 안 받겠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게 끝났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DC 가능해? 자, 실제 라이브 방송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금씩이라도 달에 이렇게 값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어봤자 89만 원에서 좀 이렇게 뭐 DC 가능해? 합의점을 찾아서 좀 줄여서 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건 어떨까 싶어가지고 나 지금 나 50 생각하고 있긴 해. 나 50을 생각하고 있어.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교수님, 진짜 저는 제가 이걸 지금 전해드리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50만 원을 갖다가 받겠다, 39만 원 깎아줘서 이 사람의 어떤 심리는 끝까지 이제 모멸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이 자기하고 헤어지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는 분노를 했고 어떻게 하면 저 여성을 좀 이렇게 좀 비참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방법이 상당히 졸렬한 방법을 채택을 했다라고 보고요. 일단 일은 벌렸고 그냥 갑자기 그럼 89만 원 없던 걸 해 이렇게 끝내기는 그러니까 또 거기서 39만 원을 DC해서 50만 원을 받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유튜브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오니까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경찰에서는 하는 얘기가 그럼 어머니한테다가 문자를 보내서 이거 스토킹 신고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라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 문자로 연락을 하시면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단문으로 온 내용이 그 나물의 그 밥이네. 이런 얘기를 자기 한때 여자친구였던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원래는 그 밥이 앞에 나와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아마 나물부터 먹고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박 변호사님, 네. 이 스토킹. 일단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데이트 비용 뭐 이게 사실 소비 대차 뭐 이렇게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근데 좀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막 문자를 보낼 때
반박하라고 그냥 받았을 때 그때가 좀 묵시적으로 인정한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89만 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뭐 따져보면 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스토킹 계속 무차별로 접근하고 문자 연락하잖아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이고야. 두 번째로 저 집 앞에서 지금 영상으로 뭐 얘기하고 방송하고 하니까 명예훼손죄라든지 모욕죄도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오히려 지금 라이브 방송하면서 이 돈 달라고 하는 남성한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커 보입니다. 아이고 공사 커지겠네 이거. 예. 네, 근데 저는 지금 요 교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이해해 주시려고 그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려고 했다라고 그래도 잘 봐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돈을 받겠다라는 신념이 아주 투철하게 보였거든요. 정말 난 그 89만 원을 받고야 말겠다. 한때 좋아했던 여자한테 이렇게 돈만으로 생각하는 이 세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진짜 잘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해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산 지도 벌써 35년. 하지만 60대 여성 최 씨는 남편만 생각하면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새하얘진다고 합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툭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수면서 소란을 피우는 탓에 이웃들을 볼 면목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혼도 몇 번 고민을 해봤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을 접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뭐길래 이토록 망설이는 걸까요? 그동안 최 씨에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결혼 35년간 참으셨는데 이제 이게 임계점에 다다른 사연자의 제보입니다. 네, 60대 여성 최모 씨고요. 결혼 35년 차고 남편은 동갑입니다. 그 친정은 형제도 많고 좀 굉장히 다복한 분위기인데 시간은 그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처음에는 낯설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일단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고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일하느라 바쁘셔서 남편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그 어릴 때부터 좀 버릇도 없고 고집도 세고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또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이 2명 낳고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런 성향이 결혼하고 나서 점점 더 심해져서 아이들한테도 또 아내 최 씨한테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최 씨는 지난 35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이혼을 고민해 왔습니다. 자, 남편의 이런 폭력적인 성향 결혼 초부터였다는 거죠. 들어보시죠, 직접. 결혼 초부터 이제 그렇게 무서웠던 그런 것들이 막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텐데 시골에서 이제 임신 초였는데 형님이 커피를 한 잔 다 주셔가지고 커피를 이제 한 잔 먹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임신 때 커피 먹으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커피잔을 마당에다 팽개쳐고 다 깼어요. 어머님 계시는 앞에서. 그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어머니하고 정말 심하게 틀어졌거든요. 박 교수님, 커피 마시는 것보다 이 임신부 앞에서 이거 던지는 게 더 안 좋아.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이 정말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던지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고 하고요. 얼마나 집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던지냐면 결국 장판을 청소할 때마다 또 깨진 게 나오고 깨진 게 나와서 장판을 다 바꿔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 같아요. 자, 신혼 때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술 먹고 돌아왔는데 와이셔츠에 피가 좀 묻어 있었대요. 어이구야. 피가 이게 뭐냐 그러니까 밖에 있는 뭐 깡패들하고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이거 얘기를 했더니까 아이고 그거 다 커서도 그렇게 주먹질하고 다니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다 커서 주먹질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학창 시절에도 친구하고 되게 심하게 때리고 싸움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심란해졌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그 결혼하러 허락받으러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자, 제보자께서요. 오윤성, 박상희 두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 먼저 오윤성 교수님. 이 남편이 일단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결혼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으면 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보게 되면 어렸을 때 그 부모 자녀 관계라든가 또는 성장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이 분명히 평생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는데요. 실제로 이제 본인이 한번 생각한 게 있으면은 옆에서 누가 얘기하더라도 안 듣는다는 거죠.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판단일 경우가 많고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바깥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집어 던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직장 생활을 갖다가 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쫓겨난 적도 뭐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대인 관계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는 바깥에서는 먹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들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소위 얘기해서 이런 표현이 있죠. 집안 둥수. 즉 입을 뒤집어 쓰고 만세 부르는 거죠. 이 주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데 이 자기 가정에 있는 이 식구들이 자기의 희생양입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조언도 절실. 특히 네. 이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무섭대요. 네, 지금 무서운 게 가장 걱정이신 거죠. 그러니까 체벌도 아이들 체벌하는 것도 있고 계속해서 폭언도 하고 폭력도 있고 물건을 다 때려 부시는 거. 그걸 35년을 견디신 건데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많이 얘기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원래는 강아지 실험에서 시작이 되는데 강아지를 묶어놓고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계속 줍니다. 그러면 피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된 학습한 이 강아지가 나중에는 옆에 방으로 도망가면 되는 것을 도망가지도 않고 아이고야. 이 벽을 치워도 안 가고 세상에. 거기서 불러도 안 가고 먹이를 주어도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공포심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내가 뭐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지거든요. 그걸 저희가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아마 용기를 좀 많이 잃으신 것 같습니다. 뭐 나이를 좀 드시면서 조금은 나아지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보까지 하신 거 보면 네, 갑갑합니다. 물론 당연히 그동안 월급도 제대로 안 알려줘서 뭐 아이 낳았을 때도 생활비 6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최 씨가 밖에 나가서 벌어오거나 친정 도움 받아왔다고 하고요. 이런 아버지였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 아버지에게 딱히 정이 없습니다. 성인이 돼서 분가를 했는데 심지어 이 딸은 나 아빠 같은 사람 만날까 봐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런 말까지 하는 지경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최 씨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또 이 남편 사이에서도 또 본인이 너무 눈치가 보이고 힘든 면도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혼하셔야죠. 그렇죠. 당연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때마다 걱정되는 게 친정 처가에 와가지고 불 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하. 하고요. 온갖 폭언으로 이혼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 20세 성인이 되면 또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또 막상 성인이 되니까 또 주저하게 되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된 것 같아요. 지금쯤은 결정적으로 이혼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날 낳아줄까? 이혼하더라도 나한테 계속 와서 괴롭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좋습니다.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이거는 진짜 노소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안전 이혼이 가능하겠냐, 이 폭력 남편과 말이죠. 자, 우리 오윤성 교수님부터 시작하죠. 네, 안전 이혼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안전 이혼은 이 남편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서 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객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남편하고 같이 살면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이 별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다 제가 들고요.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자녀들도 이 뭐 딸도 아버지 보고 나는 결혼 안 할 정도라고 하면 이 아버지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망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안전 이혼에 대한 어떤 그 확답은 제가 못 드립니다만 일단 커다란 결심을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저 또한 이혼을 뭐 딱 해라 말아를 떠나서 일단은 용기를 내시고 굉장히 좀 담대하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는 없는지, 과연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이혼한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어떤 일을 난 어떻게 대비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대범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시고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이혼해야 되고 증거 수집해 두십시오. 녹음이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또 아이들 얘기까지 지금 다 남겨두시기 바라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민형사 조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전 처분도 할 수 있고 접근 금지도 할 수 있고 또 형사적인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받아서 이혼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오래된 소년님, 이혼이 정답이네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 찾으세요. 정마담님, 자녀분들도 이혼 지지해줄 것 같은데요. 현명한 결정 꼭 내리십시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안전 이별, 안전 이혼.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러시아입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성이 잠시 갓길에 올라서는데 그리고서는 땅을 빤히 쳐다보죠. 그런데 그 순간 이 땅에서 화염이 솟구치며 순식간에 폭발해버렸습니다. 어? 사방팔방으로 튄 탑변에 CCTV 지금 터진 방향도 거야? 뒤틀렸습니다. 폭발입니다. 사고 현장 더 처참했습니다. 그 두꺼운 아스팔트 바닥이 산산조각이 나고요. 세워뒀던 차 역시도 이 파편들에 짓눌려서 반파가 된 모습입니다. 이 심지어 파헤쳐진 흙 사이로 큰 구덩이까지 생겼는데 이 폭발 사고로 현장에 있던 두 남성 두 남성.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폭발의 원인이요, 바로 담배꽁초였습니다. 폭발 직전 보시면 남성이 작은 하수구 구멍으로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그게 하수구 속에 있던 가스와 만나면서 큰 폭발을 일으켰던 겁니다. 세상에. 이 당국은 우선 사고 수습에 나섰고요. 더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와,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식당 안 남성이 손에 쥔 뭔가를 계속해서 딸깍거리는 모습입니다. 요리조리 살펴봐도 전혀 반응이 없죠. 그렇게 수차례 딸깍이던 찰나. 저 찰나에 시뻘건 화염이 남성 코 앞에서 깜짝이야. 뿜어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도 놀라서 내던져 버리는데요. 아유, 신랑 잡을 뻔했네. 아유. 불을 뿜은 거 바로 라이터였습니다. 넋이 나간 남성은 터진 라이터만 빤히 쳐다보고 있고 이걸 본 여성은 왜 근데 좋아해? 손뼉을 치면서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리고서는 냅다 도망을 갑니다. 홀로 남은 남성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人没有多少，跟我对象认识的时候他有买，8年了不是，现在扛了那种可。 혼자 도망가 버린 여성이요, 바로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연애 시절에 선물해줬던 라이터라고 합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 불이 붙나 한번 켜본 거였는데 너무 오래된 탓에 오작동을 했던 거죠. 결국 저 라이터는 그냥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 혹시 따로 보험 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수상해 보이는 이 여성 맨바닥에 냅다 들어눕더니 다리를 쭉 이번엔 다리를 쫙 찢기까지 하죠. 요상한 자세들을 취하면서 달밤에 웬 체조냐, 또 체조 힘껏 침체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여성 돌연 법정에 서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운동하는 게 죄입니까? 운동한 게 죄가 아니죠. 당연히 여성이 열심히 몸을 풀고 들어간 곳이 바로 빵집이었어요. 운동하고 허기가 졌던 건지 안에 있던 빵을 슬쩍 했던 겁니다. 게다가 태블릿 PC부터 각종 청소 도구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아, 도둑이었군요. 도둑이에요. 열받은 빵가게 주인이 빵도둑.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 장면을 SNS에 공개했고요. 홈페이지에도 떡하니 박제해 놓았습니다. 덕분에 여성은 많은 누리꾼의 조롱거리가 됐고요. 결국 무단 침입, 절도 혐의로 기소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우.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Temper. 완전히 새로워진 뉴 템퍼는 나사 테크놀로지에서 탄생한 셀들로 압력을 20% 더 완화해줍니다. Temper. The future of sleep is here.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